자, 스튜디오 198 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요. 저번 시간에 연필 사용법, 그리고 지우개 사용법, 그리고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이제 종이에다가 표시를 해서 보내줄지 그런 것들 좀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부터 간단한 것들 연필로 그리는 거 먼저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연필, 사비연필 똑같이 이렇게 준비했고, 그리고 지우개, 연필 깍지 하나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나 준비했어요. 연필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깍지에 꽂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길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편하기는 해요. 자, 오늘 진행을 할 거는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은 석고상 중에 육면체라고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이게 네모난 형태를 가지는 육면체라고 있는데, 자, 제가 사진 찍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금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뒷면에도 정사각형이 있고 이쪽 면에도 정사각형이 있고 아래쪽에도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화면 6개가 모여진 거를 육면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하냐? 얘 소재는 석고상으로 되어 있고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빗을 하나를 때려서 지금 컬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은 건데, 보통 이제 그림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기는 해요. 근데 왜 이걸 그리느냐?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반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반 스케치를 하면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들은 막 컬러도 있고 모양도 다양하고 막 여러 가지 사물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사물들을 빠른 시간 안에 가볍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모양들이 가지는, 그런 사물들이 가지는 모양에 가장 비슷한 모양들을 그려본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어반 스케치를 할 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되게 사물들 중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모양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이는 사각형, 정사각형, 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리며 직사각형도 그릴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원기둥, 그리고 구,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물들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같은 것만 생각을 해도 지금 정사각형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우개라든지 냉장고, 탁자, 의자, 아니면 뭐 야외에 있는 전기 어떤 박스,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정사각형 모양을 그리게 되면 잘 그릴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같은 방식이에요. 야외에서 또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해가 뭐 머리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아침에는 뭐 동쪽에 떠 있고 해가 지면서 서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의 방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명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 부분이, 왼쪽의 윗부분이 밝아서 이제 해가 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윗부분은 밝은 색이고 중간색과 어두운 색,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사각형이나 이런 단순한 도형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 그,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빗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필 소묘를 할 때 초반에 이런 속고로 되어 있는 사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물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어떤 컬러감이 있고 빨강이든 파랑이든 회색이든 이런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흰색으로 된 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느냐? 자, 흰색 물체가 가장 빛을 받았을 때 명도의 차이가 가장 심해요. 명확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 정사각형의 물체가 갈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밝은색 부분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는 게 좀 어려움이 생겨요.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흰색인 물체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이제 흰색 물체가 아니라 다른 컬러가 있는 어떤 비슷하게 생긴 물체들을 그려보고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육면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을 대부분 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예를 들어 미술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려본 적 없을 거라, 오늘 형태 잡는 거 하고, 기본적인 색깔 까는 거 하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선을 쓰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가로선, 세로선, 대각선 선 쓰는 것들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게 되는데, 그 다음에 색을 깔 때는 그런 반복적인 선들을 이용해서 깔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종이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사절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사이즈인 얘는 A3 종이에요. A3 종이를 4개 모서리에다가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런 식으로 넓은 판에다가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 모서리 지점에 동그랗게 점 찍는 것부터 진행을 할게요. 저한테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실 분들은 이 사진 찍기 전에 그림을 그리고 사진 찍기 전에 반드시 요거를 꼭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표시를 해줘야 제가 이제 사진의 디테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고 다시 제가 피드백을 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표시를 했고, 자, 스케치부터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각형 이미지를 그릴 거고, 제가 영상을 제 그 편집을 간단하게 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거기에 이제 사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표시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는 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진행할게요. 연필 잡는 거는 요 정도 길이로 잡을게요. 보시면 지금 굉장히 길게 잡았죠? 지금 4B 연필, 4B라는 표시가 요 지점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길게 잡았어요. 스케치 하실 때 이렇게 짧게 잡고 하시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이렇게 길게 잡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사각형을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에 그릴지 한번 표시를 해주는 거야. 선은 연하게, 최대한 연하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선 연습을 조금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나아질 거거든요. 선 연습을 안 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이 정도 잡을 거고, 나는 그림자를
이 정도로 맞추겠다 라고 하면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할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고, 자, 이 정도 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면서 약간 사이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내가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에다가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나 크기가 대략 잡혔으면 아주 간단하게 형태를 한번 잡아 볼게요. 자, 바닥에 닿여 있는 부분부터 선을 연하게 예상이 되는 위치점에 선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리실 때 연필을 잡는 손은 힘을 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너무 힘을 꽉 줘서 하면 너무 진하게 그어지니까 힘을 빼고 하고, 자, 이쪽도 선을 가볍게 그어볼게요. 자, 연하게 꺼요. 지금 아주 연하게 긋는 거예요. 자, 이 윗부분인 면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직선으로 그어줄게요. 이 연필선을 긋고 이렇게 형태를 잡으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각형이 있다고 딱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넘어서죠. 넓게 잡죠. 이렇게 넓게 잡으셔야지 직선을 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선을 써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형태가 잡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세로 선도 할게요. 자, 조금씩 잡혀가죠, 형태가. 자, 보시면 이쪽도 형태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연필에 힘이 없어야 돼요. 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하다가 보면 이게 되거든요. 힘 없이 연필이 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자, 하고 자, 아마 연필로 선 긋기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이게 잘 안 될 거고 어깨가 아플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자의 시작까지 그렸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요렇게 형태 잡아놓은 것들 중 제가 지금 형태가 맞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린 형태예요. 처음 맞춘 건 다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끊는 거는 틀렸더라도 이렇게 내가 수정을 하려면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약간 수정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림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알겠는데 이 뒤쪽은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요 사각형의 바닥에 있는 형태도 잡아줘야 돼요. 상상해서. 자, 왜냐면 잡을 수 있는 게 요런 모양들이 있고 요 지점의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형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도 잡아주고 어떻게 잡냐면 얘랑 평행되게 얘랑 평행되게 얘랑 요 뒤쪽에 있는 선이 평행되게 잡아주시면 얼추 맞아요. 이렇게 일단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형태를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어때요? 사각형이 우리가 이제 큐브의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사각형이 됐고 바닥은 어떻게 됐고 뒤쪽에 있는 모양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대략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 그림자를 다시 보면 요쪽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갔다.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뒤쪽 그림자도 요 지점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은 요 위에 있는 모양에 의해서 빛이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간다. 그리고 요 모양 그대로 거의 이렇게 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틀어지는 모양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 이거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사각형이 뚱뚱해 보인다거나 약간 길어 보인다거나 그러면 길이 수정을 약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약간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을 고치기보다는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약간 아래로 내려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할 때는 지우개로 지우지 말고 덧그리세요. 이렇게. 이 수정하는 것도 형태가 맞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덧그리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지우고 그리면 틀린 위치 그대로 또다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덧그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지우개로 지울 때는 종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조금 힘을 빼고 이렇게 가볍게 건드려만 주면 우리가 연필을 쓸 때 굉장히 힘이 없는 채로 선을 섰기 때문에 가볍게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줘요. 자, 위에도 살짝, 이쪽에도 살짝. 자, 이렇게 건드렸어요. 자, 봅시다. 아까 전보다는 조금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하고 형태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선으로, 그리고 위치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하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 형태감을 조금 더 맞춰 볼게요. 처음에 한 것보다는 선을 조금은 진하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아래쪽의 형태도 잡아주는데 요 선과 평행하게 맞추시면 돼요. 얘를 이제 미세하게 잡는 형태의 이론들은 있는데 지금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일단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를 사각형 그리는 거를 이론적으로 탁딱 맞추잖아요. 아마 그림 안 그리실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그려보는 거가 더 중요해요. 필요 없다 생각되는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지우시고요. 자, 편하게 선 쓸 때는 가볍게 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에 있는 형태도 선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쓰면서 형태를 살짝 맞추는 거예요.
아래쪽도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연필선을 진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살짝 눈에 드러나게끔 쓰는 거고 연필선을 쓸 때 힘을 빼서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맞춰주고 자 이제 밑색을 깔아줄 건데 밑색을 어떻게 까느냐 일단은 어두운 데부터 먼저 깔아줘요. 그리고 규칙인데 어두운 것과 그림자는 한 세트예요. 왜냐? 자, 여기 한 면, 두 면, 세 면, 그림자까지 네 면으로 칠게요. 네 개 면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 얘랑 얘는 빛을 받는 면이고 얘랑 얘는 빛을 안 받는 면이에요. 물론 여기가 직광을 안 받는 것일 뿐이지 반사광이나 다른 반사되어서 올라오는 빛들은 받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빛을 받는 면, 빛을 안 받는 면 이렇게 세트로 묶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가볍게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을 넣어줄 때 하는 방법인데 자 연필을 이렇게 잡고 요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반복 둘 자 이렇게 반복으로 단선이 붙어 있지 않도록 한 번 쓰고 종이에서 연필이 떨어지고 또 한 번 쓰고 떨어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터치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선들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면 요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선을 쓰되 단독으로 한 번 각자 떨어지도록 써주셔야 돼요. 아무리 어두운 부분을 쓰든 작은 부분을 쓰든 하더라도 반드시 요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밑에서 위로 올리고 오고 이것도 상관없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이제 한쪽 방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편하신 대로 하되 꼭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만은 쓰지 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 세트라고 했죠? 여기를 선을 써줄게요. 선을 눕혀가지고 넓게 써주시면 돼요. 자, 굉장히 몇 번 안 했는데도 다 칠해졌죠? 자 이렇게 썼으면 각도를 약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선 몇 번 안 썼는데 다 칠해졌죠? 자, 여기서 약간 각을 바꿔가지고 이 세로선의 기준으로 되게끔 또 써주고 여기 가로선 기준으로도 써주고 이쪽 기준으로도 써주고 각각 여러가지 방향의 선들이 갈 수 있도록 선을 써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색을 놓고 있는데 보시면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자, 연필 보이세요? 얼마나 뾰족한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필을 끝나는 부분을, 연필 본체를 절대 깎을 필요가 없다, 쓰다 보면 정말 끝이 뾰족해진다,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자, 연필이 지금 얼마나 뾰족해졌나요? 엄청 뾰족하죠? 굉장히 뾰족해요. 지금 요 바탕이 되는 색들을 깔다 보니까 이 연필이 옆면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끝이 얼마나 뾰족해요. 굉장히 많이 뾰족하죠. 그래서 연필을 깎으실 때 칼로 이거를, 이 연필의 본체를 다 깎을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면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깎을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확대해서 색 까는 거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 따라 하실 분들은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림이라는 게 물론 이론이 있어요. 이론도 있고 어떤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론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없는 거예요. 특정 기법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림은 처음부터 이론적인 걸 다 파악하고 하면은 그림을 시작을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시작해요. 일단 그냥 시작하고 하다가 뭔가 반복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 이론적인 부분이 좀 첨가가 되는 거고, 뭔가 그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론적인 게 좀 필요한 거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론적인 거는 나중에 한다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수학이라든지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먼저 이론 공부를 먼저 하고, 자, 문제를 풀어보자, 해결해보자. 그건 미술에서는 안 돼요. 미술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술은 일단 먼저 하시는 거.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일단 먼저 그리는 게 먼저예요. 조금 어두워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터치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작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터치감들을 조금 작게 해서 조금씩 드러나도록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색깔을 까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거거든요. 형태 간단하게 잡았고, 형태 잡으면서 색깔을 까는 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자, 어두운 부분은 어느 정도 깔았으니까, 어두운 부분 그림자까지 같이 세트로 좀 깔았으니까 지금 중간 부분이랑 밝은 부분도 색을 조금 넣도록 할게요. 자, 중간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넓게 방향을 약간 바꿔서 자, 이쪽 방향으로도
자, 이쪽도 전체적으로 선이 골고루 가게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고 자, 이쪽도 자, 보시면은 색깔이 차이가 나죠? 색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쪽 부분이랑 중간색 부분 색깔 차이가 나고, 자, 이제 밝은 부분 들어갈 건데, 밝은 부분도 아주 많이 밝기는 하지만 흰색에 가까운 색이긴 하지만 흰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색을 조금 넣어 줄게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면 이게 어떻게 사진을 찍든 이 주변부에 색깔이 있어요. 이 주변부 색깔보다 여기가 좀 밝고 여기는 색이 좀 어둡게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까지도 같이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 부분 색깔부터 좀 넣을게요. 배경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릴 건 아니고 약간 밝은 색깔과 중간 색깔을 그리기 위한 어떤 보조 장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배경을 살짝 색을 넣을게요. 역시 연필을 세워서 넣지 않고 최대한 눕혀서 넣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내가 그릴 수 있게끔 색깔만 밸런스만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필을 눕혀서 쭉쭉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 이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을게요. 우리가 이제 연필 소묘를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이제 컬러 들어가는 것들도 하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연필 소묘를 한 번은 하긴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모든 기법들이 이 소묘를 꼭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좀 해놔야 좀 하는 누군가 그리는 걸 본다든지 그러면은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요 아래쪽도 색을 넣는데 요 위쪽으로 색이 있고 여기는 색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위쪽으로 색을 넣을게요. 자, 밝은 쪽에 색을 넣을 때는 연필에 정말 힘을 빼고 넣어주셔야 돼요. 정말 힘을 빼고 살짝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요 흰색 밝은 쪽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지우개로 살짝 지워줄게요. 섬세하게 지워줄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밝다, 여기를 나는 아주 밝게 할 거다 라는 표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부분 지울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연필을 굉장히 부드럽게 색을 넣었기 때문에 지우개가 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잘 지워지거든요. 연필 굉장히 뾰족했어요. 지금 엄청 뾰족해요. 자, 이제 어디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색깔을 넣었잖아요. 나는 어디를 어둡게 할 거고 어디를 중간으로 할 거고, 그림자는 어디고 밝음은 어디고 배경은 어떤 느낌의 색깔을 넣어줄 거고, 전반적으로 잡혔어요. 기본적인 형태도 잡혔고, 아주 미세한 틀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수정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잡혔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면 그림자 부분이 조금 어두워야 돼요. 어두운 부분 역시도 지금보다는 훨씬 어두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두운 부분 그림자까지 조금 더 넣어주고 그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진행할게요. 연필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연필을 눕혀야 돼요. 색이 잘 안 먹는다고 지금부터 세워버리면 나중에 색이 진짜 안 먹거든요. 색이 안 먹는다는 게 종이의 색깔, 연필의 색깔에 어두운 색깔이 올라가야 하는데 진한 색이 올라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눕혀서 넣어줘야 돼요. 최대한. 연필 선이 잘 안 그어진다고 지금 연필을 세워서 해버리면 나중에는 연필이 진짜 컬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눕혀서 넣어주셔야 돼요. 일정 색깔이 올라갈 때까지는 연필을 세우시면 안 돼요. 자, 이 어두운 부분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필을 한번, 선을 한번 쓰고 종이에서 떼고 선 한번 긋고 종이에서 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문제가 뭐냐면 네? 문제. 아, 잠깐만요. 카톡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연필이 뭉쳐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뭉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색이 어둡게 묻을 때 연필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연필색들이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면 수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나타난다는 문제는 뭉치는 현상, 연필을 할 때는 뭉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쪽도 형태에 잡은 것들이 좀 가려지긴 했지만, 알아볼 수 없게 되긴 했지만, 형태를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색을 넣어주고, 지금 이미지와 보면 여기 물체 쪽이 밝고 그림자가 어두워요. 어두운 그림자를 색깔을 구분을 이렇게 지어줄게요. 연필을 눕혀서 손을 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좀 형태감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우개로 지워서 살짝 고쳐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어두운 쪽에 이 색깔들이 어느 정도 어둡기가 나올 때까지 색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단번에 새카맣게 해버리면 내가 적정 어둡기까지 가다가 멈춰야 되는데 그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색을 넣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연필을 눕혀서 천천히 색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연필에 찔리겠다. 연필이 얼마나 뾰족한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얼마나 뾰족한지. 칼로 일부러 이렇게 뾰족하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정도로 바늘처럼 뾰족해졌어요. 지금 얼마나 뾰족했는지.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연필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네, 바늘처럼 뾰족해졌어요. 자, 더 까는 거 진행할게요. 자, 깔게요. 지금 밖에 눈이 와서 되게 습해서 그런지 종이에 연필이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연필을 눕혀가지고 넣어주면 이렇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연필색들이. 그래서 꼭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림자 조금 더 넣을게요, 다시. 네, 어두운 색 많이 넣었죠? 자, 다시 이 정도 해놓고 중간 색깔 넣고 밝은 색깔 넣고 하면서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색깔을 선을 눕혀서 색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위에 자, 윗면도 좀 건드려주고 밝은 면 할 때는 연필의 힘을 빼야 돼요. 굉장히 많이 힘을 빼고 부드럽게 넣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배경 부분도 역시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배경까지 건드려서 일단은 오늘 할 양은 끝났고요. 지금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스케치 뜨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연하게 형태감을 잡은 다음에 그리고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중간색이고 밝은색인지 그림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색깔이 명확하게 세 가지가 구분이 되게 일단 색을 넣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연필선을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 쓰고 종이에서 떼고 쓰고 종이에서 떼고 쓰고 종이에서 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선명한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연한 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선들을 이용해서 색깔이 이렇게 명확하게 세 가지가 달라지게끔 그리고 그림자 어두운 거 색깔 차이가 조금은 나게끔 이렇게 색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요까지 오늘 수업을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이제 이미지 보내주실 분들은 요 사각형 모서리 끝에 있는 점 4개 찍으시고 이 종이의 전면이 나오게끔 정면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돼요. 네, 실내에서 찍을 때는 형광등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고 주변에 다른 불빛이 있거나 하면은 그것들은 꺼주고 찍고요. 야외에서 찍는다 그러면은 맑은 날 요즘 같은 맑은 날 많죠. 그늘에 햇빛에서 찍으시면 안 되고 그늘에서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저번 수업 했는 부분 영상 올라간 거에도 이제 설명의 안내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놨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을 거니까 그거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중에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그림 그리는 중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림이 다 어느 정도 끝나고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저녁에 라이브는 오픈할 거니까 그때 이제 요거는 라이브는 구독하고 저기 알림을 추가해야 아마 들어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이제 시간을 랜덤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찾아서 들어오기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추가해 놓으시면 아마 이제 라이브를 한다라고 알림이 뜰 거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